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건, 사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의 김기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서 무죄를 받은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주제로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텐데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서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성년자인 경우라면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단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의해 심판될 수 있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13세 이하로 적용되던 것이 16세 이하로 대폭 상향되어 이제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행하는 것만으로 범행이 성립될 수 있고 이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완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중보건의사가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성을 거래하는 등의 사태가 밝혀져 제주도 내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성을 매수한 공중보건의사는 상대가 성인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였는데요. 동정의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함이 있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긴 하였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보안 처분 중 취업이나 개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아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양형에 있어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준비할 수 있었기에 실형은 물론 강력한 보안 처분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그가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참작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와 엄중한 처벌, 보안 처분으로서 단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게 행해진 성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공론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무죄를 받게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와 함께 대학가의 헌팅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헌팅을 하게 되었고 여성 B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결국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스스로 그녀의 연령은 20세로 마음에 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재수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A씨는 B씨의 재수를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둘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틈틈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갖는 날들 또한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B씨의 부모님께 알려지게 되면서 겁에 질린 B씨는 부모님께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씨의 연령은 사실 16세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강간죄 등의 성범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가늠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범죄, 그것도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범 예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되거나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수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내용 일부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게 되거나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직업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약물치료, 성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 중 어떠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실 A씨의 경우 상대방 B씨의 거짓말로 인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상대방 B씨의 거짓말을 입증할 방도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막막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A씨의 억울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과 댓글의 내용, 그리고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A씨가 B씨의 연령을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억울한 상황을 모두 풀어내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을 벗어난 A씨는 다행히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아청법에 의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